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비 지원과 피해 업종 특별 지원 등에 약 1조 1,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모든 인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시의회 기초단체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상회복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에 1조 1,624억 원을 투입합니다. 모든 인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신청 접수와 지급을 시작해 연말 연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약 1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10% 한도를 내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유지하고 일상회복 지원금도 인천이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을 포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이음을 통해 시중에 풀리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돈이 약 5,430억 원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가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지원도 강화합니다. 내년 1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한 사업자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 223억 원을 배정했고 처음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도 34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농어민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1년에 저희가 한 3,400명 정도가 3,400명 정도 우리 웅진군에 농민 어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 웅진군에서 50대 50으로 저희가 지원한다 그러면 저희 웅진군에서 한 1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원의 마련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일자리와 생활 안정에도 약 4,09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청년 4,400명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공 일자리에 2,789억 원, 신중년가 노인 일자리에 1,79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형 방역 대책도 시행합니다. 먼저 하루 5,000명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 인천 유나이티드 홈경기에서 접종 완료자에게 입장료의 50%를 할인합니다. 또 하루 확진자 500명까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1,400병상 수준의 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12월에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천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원금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급 계획부터 발표한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상임위는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일상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같은 시간, 인천시의회에선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심의를 시작하는 시간에 집행부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건데 시의회에선 즉각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발표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상회복지원금 관련해갖고 브리핑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이 지금 몇 시부터 시작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예정 시각이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 심의가 지금 조례 심의 시작 시간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브리핑을 10시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인천시는 조례안 심사 일정과 브리핑 일정이 중복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또 지난번에 토론회도 있고 해서 또 이것이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오늘
이런 날짜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 회의는 곧바로 정회됐고 의원들은 결국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는 토의 시간에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천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천시의회가 절차상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경기도는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죠. 국회 예결위에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요금을 낮추거나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까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송도와 영종을 잇는 인천대교. 18.38km를 넘는데 소형차 기준 5,500원을 냅니다. 인천에서 약 100km 떨어진 여주까지 통행료가 5,500원인 걸 감안하면 거리당 요금이 5배 이상 높은 겁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확인됩니다. 제정고속도로 요금과 비교하면 인천대교는 2.89배, 인천공항고속도로 즉 영종대교는 2.28배 높습니다. 최근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추진되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일산대교보다 공익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단 한마디로 공익처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급진전되는 것에 비해서 저기는 20년째 통행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얘기로는 뭐 경기도민은 1등 시민이고 인천 시민은 2등 시민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민자도로 요금을 재정도로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차례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예. 조정하는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22년부터인가 좀 가격을 대폭 낮추던가 혹은 무료화한다는 게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한편 국토교통부와 신공항 하이웨이 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 통행료 인하를 위해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통행료 분석과 통행수요 예측 그리고 사업구조 개선 대안 분석과 추진 방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행료 조정 방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경실련이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바이오와 항공, 수소 등 미래성장 기반 육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담겼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구 300만의 대도시 인천. 하지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개인의 소득과 소비 수준은 낮습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8대 특광역시 중 1인당 개인 소득은 인천의 경우 7위, 1인당 민간 소비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불균형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이 큰 상황. 이런 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이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천 시민의 뜻이 반영된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는 어떤 정치 환경이나 환경 변화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공항과 항만, 산단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데다 전국 대비 인천의 GRDP 비중도 감소 추세입니다. 동부가 혁신 거점으로서 수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폐지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전면적인 재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하는 법과 제도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미래성장 기반 육성을 위해선 인천의 강점인 바이오 헬스, 항공정비산업 육성과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이 글로벌 바이오 도시로 조성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관련 인력의 양성과 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선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확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전통 제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항만시설 공공개발 강화, 국립인천해양대와 국립인천과학기술원 설립, 노후산단 환경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8년쯤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 구간 혼잡도로 개설 사업을 예타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개통한 신월 여의 지하도로. 이 지하도로가 서인천 나들목을 지나 남청라 나들목까지 19.3km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기획재정부 예타조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 제3연육교가 개통하고 계획대로 2028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시의회 행감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하도로는 빠른 대신 요금을 내고 상부도로는 조금 더딘 대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상부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서인천 나들목에서 공단 고가교 혼잡도로 개설 사업도 예타 대상에 선정했습니다. 4.5km 구간에 역시 하부에 지하도로를 넣고 상부에 일반 도로를 조성해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북쪽으로 검단까지, 남쪽으로 문학 나들목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단 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 구간의 예타를 먼저 통과시킨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문학 검단간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이제 2016년에 발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통행 시간이 한 20분대로 줄여지나 봐요.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사업 재검토를 통해 이제 문학 검단간 고속화도로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 네,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 IC까지 거기 우선 예타 통과시키고 저희 공단고가교부터 도하부터 문학까지 거기 좀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광 위에 이제 올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공단 고가교에서 서인천 나들목 혼잡도로 개설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면 본궤도에 오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은 운영비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죠.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운영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합니다. 선로는 이미 완성돼 있어 전기와 신호등을 개량하면 9호선이 인천공항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까지 이 시설비 401억 원 중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다가 5월 10%를 분담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다시 운영비까지 분담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천시의회 행감에서 인천시가 서울시 요구를 번복하는 사이 쉽게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설비 40억 처음에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나중에는요? 나중에 된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서울시는 9호선 직결에 따른 이용자의 75%가 인천 시민이라며 그만큼 인천시가 운영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비용도 추정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가 95억 정도 운영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75%인 71억 원을 매년 우리 시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35분에 한 대씩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분에 한 대 타려고 누가 그걸 했냐? 야 10분에 한 대씩 하자 하면은 차량비도 3배 들어가고 운영비도 대폭 증가됩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조성표 국장은 안영규 행정부 시장이 지난주 백승근 국토부 대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다음 주에 서울시 교통실장을 만난다며 9호선 직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4조 7천억 규모입니다. 교육 회복과 무상교육,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의 주요 교육 정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2년 예산안을 4조 7,96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4조 298억 원보다 7,671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인천교육청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 3조 4,96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9,312억 원, 기타 이전 수입, 자체 수입 등입니다. 예산 편성은 2022 인천교육정책 방향인 교육회복, 무상교육, 미래교육 기반 구축,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 주민참여 예산사업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교육에는 기초학력 향상, 정서 사회성 회복 등 교육회복 사업에 716억, 꿈이 자라는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교육 424억, 휴먼 디지털 미래교육 1,906억, 친환경 기후 생태 해양 교육에 66억 원, 동아시아 시민교육 254억 원 등 총 3,366억 원입니다. 같은 출발선과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교육 실현에는 5,45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초, 중고 무상급식비 2,255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518억,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무상교복비 274억,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2,122억 원, 사립학교 만 5세 무상교육비 285억 원 등입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는 총 5,446억 원으로 개발지역 학교시설과 과밀학급 해소 1,879억, 신도시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후환경 개선비가 3,567억 원입니다. 학교별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에는 3,4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사립학교 학교 기본 운영비이며 도서지역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운영비 20%, 교육균형 발전 대상교 추가 지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문화 구현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24억 원을 편성하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운영비로 3조 2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7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수능인데요. 이번 수능은 문이과가 통합된 수능인 만큼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NI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어느덧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수능 개편안을 밝혔는데 올해부터 개편된 수능이 적용됩니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 수학, 직업 탐구는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의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가 통합된 시험을 치르며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도입됩니다. 국어의 경우 공통 과목으로 독서와 문학을 응시한 후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험을 봅니다. 수학은 수학 1, 2를 공통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해 시험을 치릅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탐구 영역과 한국사 답안지가 한꺼번에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던 답안지,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 수능부턴 탐구 영역과 한국사의 답안지를 분리해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학생들이 많이 가는 스터디 카페나 학원, PC방과 노래방은 수능 특별방역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17일에는 전국 보건소의 PCR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응시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시험 전날 발생한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은 바다를 낀 해양 도시지만 제대로 된 해양 문화시설이 없죠. 오는 2024년에는 수도권 최초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해양 역사문화 전시공간은 물론 다양한 교육 체험 공간이 조성되는데요. 수도권 해양문화의 대표 거점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셋, 둘, 하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수도권에 처음 건립되는 국립해양문화시설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월미도 간문매립지에 연면적 17,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사업비 1,067억 원을 들여 해양 역사문화 전시공간과 함께 다양한 교육 체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수도권 해양문화의 대표 거점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 인천은 바다에 대한 우리 민족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해양 교류의 현장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곳에 박물관이 자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인천시 대표 공약 사업으로 100만 서명운동 등 오랜 기간 시민들의 참여와 유치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최초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박물관이 개관하면 약 99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평균 120만 명이 박물관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만과 공항을 통해 바다와 하늘길을 두루 갖춘 인천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천 최초의 해양 문화시설이 최대 규모로 지어지면서 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 장수동에는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죠. 인천시가 자체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해오던 이 나무가 국가 천연기념물로 승격됐습니다. 남동구는 나무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이 일대를 경관광장으로 꾸며 지역의 대표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자리 잡은 은행나무입니다. 가지마다 황금빛 은행잎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방으로 뻗은 가지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 높이 30m, 폭 8m가 넘는 이 나무의 수령은 약 800년으로 추정됩니다. 너무너무 지금 황홀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감동하면서 지금 친구들하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진짜로 어느 곳에서 이런 나무를 보겠어요. 너무너무 좋고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인천시는 지난 1992년 장수동 은행나무를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해 왔는데 지난 2월 문화재청이 나무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제562호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5일 열린 천연기념물 승격 기념행사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받은 남동구는 문화재 보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천연기념물 제562호 은행나무를 많이 알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인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관광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동구는 향후 은행나무의 주기적 방제를 비롯해 영양 공급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매년 음력 7월 1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던 도담제를 지역의 대표 문화 행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왕릉 조망권 구역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진행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내놨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보류한 상태죠. 존속이냐 철거냐 결론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사를 고발하면서 일부 공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건설사 세 곳은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심의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이 장릉의 역사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건설 공사가 중단된 채 결론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건설 중단은 문화재청과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부실 행정으로 빚어진 사태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에 입주기 때문에 이사 일정이나 입주 일정들이 다 맞춰졌을 거예요. 이사를 한다면 당장 집 팔고 뭐 전세 놓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준비를 해놨던 사람들이 지금 다 진짜 황당한 경우죠. 문화재청은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방안을 가정해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구청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달에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올해 인천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상승률의 3배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북인천 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물이 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1년 뒤인 지난 9월에는 같은 면적이 4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사이 시세가 1억 8천만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속에서 서울,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인천으로 수요가 몰리자 인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겁니다. 지난해 3억 초반이던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만에 1억 원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지난 1년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5만 원이 올랐는데 지난해까지 근로자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경우 10년이면 인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그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높아진 집값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부천은 못 가고 망설이면 인천도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조정 대상 지역인 인천 부평구에서 평균 매매가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대출 한도는 70%로 현금을 최소 1억 2천만 원가량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인 연수구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대출 한도는 50%로 줄어 최소 3억 4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와 신용대출 등을 합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 40%로 제한됩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로 제한되면 연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최소 현금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그나마 인천 지역의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는 평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집값 상승 우려는 다소 줄어든 상황. 다만 전문가는 지난해 인천의 인허가 물량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밀려 나오는 전세 난민의 수요가 매매 추세로 가장 많이 돌아서는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 상승의 여력은 조금 있다. 다른 지역보다는 하락세라든지 상승세의 둔화가 조금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인천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버스개혁 노동조합원들은 집회를 열어 광역버스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버스개혁 노동조합원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광역버스를 중고경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고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버스 노동조합원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대해 광역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요금 지원이 없어 광역버스 기사들은 하루에 약 20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 장기간 운행을 한 뒤에도 10분밖에 쉬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같은 교통수단인 지하철 기관사들은 하루에 4시간 반만 근무하고 있다며 광역버스 기사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열악한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 중고경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조합원들은 5030 도로교통법으로 50km 이상 달릴 수 없는데도 운행 시간과 횟수를 맞추라는 인천시와 사측의 일반적인 통보에 기사들은 무정차 통과와 법규 위반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사측은 벌점과 벌금 등 처벌로만 화답하고 있으며 운행 속도가 감소한 만큼 거리와 운행 횟수가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도는 줄었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줄었어요. 거기를 버스 노동자를 보고 다니라고 하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각종 위반, 카메라 얼마나 많이 넣습니까? 벌금, 과태료,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만큼 운행 거리라든가 아니면 운행 횟수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요구 아닙니까? 인천시는 시내버스 중고경제에 매년 2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 광역버스까지 중고경제로 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NIB 뉴스 장민아입니다. 강화 교동의 대룡시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60, 70년대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만 6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교동의 새 관광시설인 화계산 정원이 이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교동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섬 안의 섬, 강화 교동면에 위치한 대룡시장입니다.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옛 고향을 본떠 만든 시장으로 이발소와 다방 등 1960, 70년대 풍경을 간직한 상점 10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강화구는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장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5억 원을 투입해 보도블럭 포장과 마을 게이트를 설치하고 시장 내 조형물과 야경시설 등을 보완했습니다. 내년에도 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대룡리 상인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신규 사업을 발굴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43만 명이 대룡시장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5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룡시장과 함께 교동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꼽히는 화계산 관광자원화 사업도 이달 중 개장합니다. 민선 7기 최대 공약사항 중 하나로 총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와 모노레일, 정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화계산 정상에 설치된 스카이워크 전망대에선 북한까지 조망할 수 있어 교동만의 이색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심보단 외곽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강화, 교동을 찾는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산업단지 하면 낡은 공장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최근엔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런 기업을 아름다운 공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역 기업 3곳이 선정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에 위치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체력 단련실과 동아리실, 카페를 회사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사무실 배치도 신경을 썼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지원했습니다. 유연 근무제를 이용하다 보니 이제 저 업무가 잘 안 될 때는 카페에 내려와서 쉬고 그만큼 그냥 업무를 더 하고 가도 된다는 점에서 능률이 많이 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동 산단에 위치한 또 다른 기업입니다. 휴식을 위한 실내 정원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헤어 살롱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청년 근로자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제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회사는 좀 젊은 층이 많은데 같이 함께 매일매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특징은 기업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퇴사율은 낮아졌고 직원들의 활기는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입사하는 친구들의 만족도 그리고 퇴사율도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일의 능률도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일하는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서 많이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2021년 아름다운 공장 3곳을 선정하고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노후 산업시설 개선이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남동구의 한 지역 자활센터가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대신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업체가 살균 소독해 다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환경보호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고온 열탕 소독을 마친 식기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 식기는 모두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석유계 플라스틱은 땅 속에서 썩기까지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반면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은 단시간 안에 자연 분해가 가능해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로 꼽힙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100% 옥수수 PLA 제품 같은 경우는 1년에 생분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지역 자활센터는 취약계층 등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식기 세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장례식장 등의 식기를 제공하고 사용한 식기를 수거해 세척 후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상당히 귀찮을 거예요. 상당히 처음에는 분실도 많이 되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눈에 익다 보면은 많이 쓸 텐데 일회용품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겠네요. 남동구는 8일 자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환경특별시라는 인천의 정책 기조에 맞춰 무분별한 일회용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면 사회 전반에 일회용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2마리 토끼를 잡는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을 빌린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현금 인출을 유도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대출받기 위해 금융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A씨. 앱을 설치하고 며칠 지난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에 좀 저희 쪽 알아보시기 전에 본의 아니게 좀 중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좀 알아보신 것 같은데 이게 금융사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접수가 되셨다가 조회되신 이력들이 쌓이시면서 지금 신용평점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새로 나왔다며 가입을 위해선 소액의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전화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애시당초 전화를 했을 때부터 이상했던 게 그 금리 자체도 이상했는데 그 1331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 이 하는 그 원래 이 국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근데 벌써 뭐 받자마자 전화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뭐 일사천리로 벌써 안다는 듯 빨리빨리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정보를 벌써 알아. 그러니까 뭐 먼저 이렇게 뭐가 됐겠죠. 거기서부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A씨는 범인을 잡기 위해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10,000건 얼마, 50,000건 얼마 지금 현금을 하셨죠? 50,000건 전체로 다 했어요. 얼마를 지금 현금을 하신 거예요? 37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50,000건 다 되셨고, 혹시 봉투에 담으셨나요? 그거 따로? 아니요, 제가 지금 몸 안에 지니고 있어요. 범인은 평범해 보이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알바 어플을 통해 청년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1,536건. 이 중에 대출 사기형 피해가 7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매달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 금리 인상으로 대출형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금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전화가 왔을 경우에 혹시 문화상품권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해를 내가 입금한 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경찰 112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외우기에는 어려우니까 가장 누구나 알고 있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링크를 통한 어플은 다운받지 말고 바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